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3일 성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문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15세기 말이 되자 스페인은 서진하여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고, 향후 이 대륙이 서구화되고 산업화되고 복음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르투갈은 동진했는데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로를 따라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인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어서 일본과 중국에까지 선교하러 나섰습니다. 그 발을 내딛었던 아시아 대륙에는 고도의 정신 문화를 지탱해온 문명이 유럽의 그리스도교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내려오고 있었기에 남북 아메리카 대륙 선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궤적을 보였습니다. 무역 상인과 군인들이 앞장섰던 아메리카 선교와 달리 아시아 선교에는 학자 선교사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동양 선교 개척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보다 더 무게감 있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시아에서 태어난 복음이 서진했다가 복음화의 방향이 1500년 만에 동진하여 아시아로 회귀하게 만든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오리다 하고 바치는 입당성에서처럼 하느님의 이름이 민족들 사이에서 드높여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복음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은 선교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유다교의 한 신흥 종파로 주저앉을 수도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토착화시킨 선교의 공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야 한다면, 서양화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교를 아시아 문화권으로 향하게 한 선교의 공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후 그의 뒤를 잇는 무수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식 그리스도교를 동양식으로 토착화시키려던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복과 학살로 점철된 아메리카 대륙 복음화 과정과는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문화 충돌로 말미암아 잔인하고도 오랜 박해가 벌어졌고, 이를 견뎌내고 인도와 중국, 일본, 그리고 조선에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리는 가톨릭 교회가 견고한 성업체로 자리 잡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경로는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경위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전 사회의 신분차별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우선 진리에 어긋나기에 저항을 했고, 조선의 국가제도와 공권력이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공동선 진리와는 반대로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항했던 역사가, 그리고 그것도 비폭력 수단만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역사가 한결의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같은 복음이 몇백 년 더 먼저 전해졌지만
서구 문물이 도입되면서 지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어도 이 같은 가치 중심의 저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조선에서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단지 서양 문물을 도입시키는 마중물이 되고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가톨릭은 서양 문물이 아니라 복음 진리가 내포한 최고선과 공동선의 가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박해까지 초래했으나 끝내 그 가치를 관철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조 500년 역사적 최대의 사건이요 100년의 박해를 견디어내고 끝내 그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한길의 문명을 200년 앞당겼다는 점에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와 영역으로 말미암아 향후아시아 대륙에 본격적으로 복음화와 토착화 과합이 이룩되어야 할 사명과 소명을 한국 가톨릭 교회에게 기대하는 시선이 교황청에 두드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한류가 아시아에 퍼져나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매력이 넘치고 영적 향기가 풍기는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소프트 파워로서의 복음이 비로소 뿌리 내리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한참 문화권 안에서만 보면 서구화 및 산업화를 수반한 복음화는 민주화와 토착화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복음적 가치를 사회제도에 반영시키는 일이요. 토착화는 이 가치를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문화에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북녘 땅에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고 그나마 일본과 중국에서 복음화는 서구화 및 산업화를 가져왔으나 민주화와 토착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지나서 이제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복음화의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복음화를 대한민국 내부에서 성숙시켜야 하고 그 다음 한반도의 북녘과 만주 대륙을 위시한 중국 그리고 일본 열도에까지 민주화와 토착화를 위한 복음화의 씨앗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 길이 있지만 이 선교 과업에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청해야 할 바입니다. 분명히 북녘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당신의 쓰실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바오로를 보아도 그렇고 프란츠코 하비에를 보아도 그러하며 마테오 리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